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의 3대 대중요법의 이 박스에서 나와라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의 자연치유, 통합치유, 그 다음에 예방의학, 보건의학, 저는 예방의학도기 때문에 대개 이런 기능의학 이런 곳에서는 대개는 이 교과서라고 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한국에는 이 단종이 돼서 일시적으로 잠깐 나왔다가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캐치하고 싶으시다면 암의 진실이라는 타이 볼링거 선생님의 책에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5단계 해독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중증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를 가장 많이 이 건강하게 회복시킨 비결이 바로 이 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핵심 포인트인 5단계 해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역시 이 책에 있는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많은 이제 논문을 발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기생충이 얼마나 심각한 요인으로 자리 잡는지 어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몸에 가장 심각한 독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기생충은 NK 수치 올리려고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또는 독일에서 1,700만 원짜리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암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수술로 인해서 면역력이 초토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암세포 한 마리 잡으려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니까 하도 얼마나 폴딱폴딱폴딱 날뛰는지 그 초가상간을 태우지 않으면 빈대를 죽일 수 없을 정도예요. 바로 이와 방불한 것이 뭔지 아시죠? 암세포 한 마리를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키는 초가상간을 태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면역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NK 주사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산소를 계속 빼앗아 먹는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기생충의 위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심각성을 자각하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기생충이 몸에 가장 심각한 독소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힐러라는 책에 소개되는 분이 바로 헤이즐 파슬러스 박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기생충은 저기 아프리카나 개도국에서 특별히 제3세계 국가의 위생 문제가 이 보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되냐면 바로 암은 이런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세균, 박테리아, 특별히 기생충이 밀집해 있는 곳에 이 암이 가장 심각하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도국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과학자들은 현재 미국에 기생하고 있는 약 300여 가지의 기생충.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보건의학을 공부하면서 이 기생충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우리 대학원생들이 식사를 잘 못했어요. 와, 그 수많은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기생충, 엘리펀트 기생충을 보면요, 이만합니다. 이렇게 진짜 이 코끼리처럼 이 다리가 퉁퉁 이만하게 부어요. 코끼리 몸집처럼 거대하게 그 기생충, 엘리펀트 기생충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기생충이 좀 이따 보시면 보겠지만 생선에 있는 기생충들, 고기 반점의 기생충이 여기 보니까 1,200개의 유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기생충 시간에 그걸 보면서 아주 기절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이 바뀔 때마다 기생충에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숟가락을 좀 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골든실 에키네시아 같은 항생제, 항염제와 이 숟가락을 들고 가셔서 물이 바뀔 때
수캡슐을 그 정제를 이렇게 넣어두시고 왜 옛날 어른들이 물에다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숯을 넣어놓죠. 그리고 된장에 있는 아스퍼질러스 이 플라버스라고 하는 그 기생충을 그 박멸하기 위해서 세균을 박멸하기 위해서 숯을 넣어놓죠. 예, 그거를 쫙쫙 석션기처럼 흡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고요. 자, 사실 이 300여 가지가 아닙니다. 이 규명할 수 없는 기생충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충이나 편충, 십이장충, 백선, 회충, 사상충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생충의 그냥 집터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암 환자들이 1년 내내 왜 한참 유튜브에서 암 환자들이 그 펜벤다졸, 알벤다졸 같은 그 동물들이 먹는 기생충 약을 먹었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암이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수많은 유튜버들의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한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래서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소개되는 암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 아주 그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스킬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반드시 기생충 과정을 5단계 해독에서 기생충 과정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USDA 미국의 농무부는 1평방인치 1평방인치면 약 2.54cm면 3cm도 안 돼요. 여러분 5cm가 요만한 거 아시죠? 요 정도. 3cm도 안 되면 고기에 한 점도 안 됩니다. 반 점도 안 돼요. 자, 고기 반 점도 안 되는 이 육류에 무려 몇 개의 유충이 있다? 1200개 이상의 유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몸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이 기생충이 바글바글할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익혀 먹으면 죽지 않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사스하고 보면 그 균들이요. 익혀도 죽지 않는 균들이 요새는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예, 거기다가 육회를 즐기시거나 회를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주 그 기생충하고 친구이시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3cm도 안 되는 육류에 1200개 이상의 유충이 있다고 하면 왜 여러분들이 기생충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인뿐만 아니에요. 미국식 식사를 하는 분들의 90% 이상이 이미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많은 분들은 되게 이제 몸이 근질근질하시죠. 여기 이제 아이들 5을 데리고 온 한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변을 볼 때마다 기생충이 이렇게 따라 나온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가 5살부터 짜르륵이 있는데 이 애들이 기생충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하고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요새 아이들 엄마들이 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햄, 가공식품을 너무 먹이니까요. 아이들에게도 기생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기생충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기생충들이 몸속에 기생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헤즐 파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몸에 부신 호르몬이 안 나와서 혹시 내가 간이 안 좋은가?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예, 가보면 부신 호르몬이 안 나오긴 하는데 병원에 가보면 검사해보면 안 나와요. 뭐 GOT, GPT, 뭐 감마 GPT, 뭐 이 간 수치를 검사하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지나 뭐 빌리루빈 수치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많은 사람들이 오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생충들이 몸의 가장 독소적인 요소라는 것을 모르는 오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의사들도 진단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질병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며 뭐가요?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기생충은 가장 질병의 기초적인 원인이고 여러분의 면역력이 초토화되고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바로 기생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기생충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이 회복기에 들어갔는지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CDC에서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에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미국 인구의 11%에서 발견된 이 기생충은 특별히 간질, 자 공통점을 살펴보세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자폐증 다 어디? 예, 뇌병변들이에요. 기생충이 사실 어디에 많이 서식하냐면 뇌에 많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간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그 시간대 발작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거품을 물고 이렇게 눈이 까부라지면서 뒤집어질 때 그때 저거 기생충이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질 때 증세하고 비슷해요. 그랬는데 하버드하고 존스 홉킨스의 제가 논문들을 수없이 살펴보다 보니까 파킨슨하고 자폐 환자들하고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 기생충을 제거해 줬더니 증세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모자라도 이 치매 증세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와 비타민 B12 결핍증이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보면서 많은 하버드의 영양의학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뇌병변, 파킨슨, 뇌졸중, 뭐 뇌경색 그리고 자폐 증세가 있는 친구들한테 이 기생충을 제거하게 했더니 그 증세가 상당히 호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생충 제거를 하는 동안 이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자주 두통이 오는 분들은 뇌에서 기생충들이 그냥 안 나옵니다. 제가 기생충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피부에 이렇게 살 있죠. 이런데 살점 같은데 이 세포 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이 촉수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냥 안 나옵니다. 상책을 내면서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통이 막 아주 편두통이 심하게 오는 분들은 뇌에 기생충이 많은 분들이에요. 특별히 돼지고기에 기생충이 편면충은 뇌에 서식하는 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겹살 지글지글 자글자글 좋아하셨잖아요. 예, 삼겹살 좋아하시고 기름기 좋아하시고 제육볶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꿀떡꿀떡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생충이 주로 이 간질,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병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폐증 환자에게도 비타민 B12를 먹이니까 증세가 완화가 될 뿐만 아니라 기생충을 제거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발작이라든가 이 간질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그것이 상당히 완화되는 호전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생충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러한 뇌병변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이 기생충을 제거했을 때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기생충은 우리 몸속에 말 그대로 기생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썩은 물질을 먹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뭔지 아시죠? 돌연변입니다. 예, 정상적이지 않은 아픈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아픈 애들, 썩은 애들을 먹는 개체가 기생충이니까 결론은 뭡니까? 돌연변이와 병변이 있는 세포, 다시 말하면 암세포를 키우는 애도 어제 보신 것처럼 기생충은 암의 뭐다? 촉매제이고 촉진제라는 거 어저께 보셨잖아요. 그래서 암을 포함한 많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기생충입니다. 자, 기생충은 특별히 어디에 서식하냐면 여러분들의 소화기에, 위장, 십이지장, 소화기에, 식도, 하여튼 온갖 소화기 쪽에 담낭, 췌장, 그리고 간에도 신장에도 기생충이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뇌에 상당히 많은 기생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통증이 그 두통이 있는 분들은 기생충 제거의 필요성을 좀 깨달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하루 구충제 먹어서 기생충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 암 환자들은 1년 내내 기생충 약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여기서 기생충 3번, 4번 하셨는데도 아직도 이 기생충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여름에 한 선생님이 오셨는데 국어 선생님이신데 기생충으로 할 때 아침마다 그 자기 대변에서 이 바가지만한 대변을 쏟으시는데 거기에 기생충이 바글바글 해갖고요. 이분은 눈에 띄게 기생충이 보입니다. 그래갖고 아침마다 저를 안으세요. 내가 이걸 안 했으면 어쨌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시원하대요. 이 독소들이 다 나오는 걸 보기만 해도. 근데 그걸 매일 아침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 실장님하고 사무장님한테 매일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한테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 좋아, 다 좋은데 밥 먹고 난 다음에 보내줘 제발 이랬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게 얌전하고 아주 멋쟁이 사모님 뱃속에 기생충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다 우리 얘기예요. 췌장 그리고 뇌 속에 많이 서식하고요. 특별히 아까 보신 것처럼 기생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은 고기 생선에 많겠죠. 예, 우유 유제품에도 많겠고. 그래서 3cm 이하의 이 육류 덩어리 안에 기생충이 약 1200개의 유충이 서식하고 있다는 거 보셨지만 그 외에도 설탕이나 식사하고 난 다음에 꼭 달달한 디저트, 커피에다가 설탕 딱 넣어서 드시면 설탕이나 가공식품, 쿠키들 드시고 디저트 푸딩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불량식품 독소, 그리고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과식하는 분들도요 기생충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기생충이 유충이 자라서 성충이 됩니다. 예, 계속 크게 해요. 이 불청객의 위험성, 다시 말하면 기생충이죠. 기생충의 노폐물이 그 몸속에서 쏟아져 나올 때 또는 알을 깔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몸에서 기생충이 지금 알을 까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신에서 그 유충이 성장할 때 가장 독성이 강해져서 어떤 때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인체에 세 가지 목적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첫째,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으로 기생충이 무럭무럭 커갑니다. 무럭무럭 알을 깝니다.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액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충의 찌꺼기가 우리 몸에 부담을 주면서 그 쓰레기들이 우리의 혈액 속으로 흡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면역력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생충 하면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기생충학자들은 제 1위로 꼽는 분이 바로 닥터 클락 박사입니다. 훌다 클락 박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생충 하시는 분들 보면 미국에서 오실 때 이제 클락 박사의 이 키트, 기생충 키트 세 가지 약초를 하면서 우리 지금 기생충을 닥터 훌다 클락 박사의 기생충을 한번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도 많이 쏟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훌다 클락 박사는 2009년에 사망하셨지만 생존 시에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평생 기생충만 연구하셨어요. 근데 자,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클락 박사는 생물 물리학과 세포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세 권의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모든 질병의 기저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책은 The Cure for All Cancers, 모든 암의 치료법의 원인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모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기저에 기생충이 깔려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The Cure for All Disease, 모든 질병 치료법에 뭐가 이 베이스로 깔려 있냐면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 제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The Cure for HIV and AIDS 바이러스, 이 보시면 에이즈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 밑에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냐면 역시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정말 많은 의료인들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이 많은 이 파장을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암 환자들의 의식을 깨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요. 클락 박사는 특별히 그녀가 생존에 경험했던 모든 암의 경우를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전립선암이나 특별히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호르몬성 음식은 대표적인 기생충의 서식지입니다. 우유, 계란, 기생충 바글바글 하겠죠. 예, 그래서 모든 암의 경우에 두 가지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했는데 암을 유발하는 두 가지 촉매제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장을 흡충하는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염증 많은 분들을 기생충이 바글바글하다고 보셔야 돼요. 혹은 비대 흡충, 예, 흡혈귀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생충이 모든 암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용매와 독소, 특별히 이소프로빌 알코올을 포함한다.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된장. 예, 메주를 띄울 때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발암 물질이 나오죠. 곰팡이균. 예, 요것과 누가 결합을 하냐면 기생충이 결합을 합니다. 아스퍼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그 뭡니까? 이 메주를 띄울 때 생기는 발암 물질과 곰팡이균과 기생충이 결합을 해서 암의 개시에 필요한 조건을 만듭니다. 신생혈관을 뚫어버려요. 자, 그래서 클락 박사는 인체 내 병원균을 죽이는 그녀가 이름을 붙인 The Zeppo라고 하는 해충 박멸기라고 하는 장치까지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 클락 박사의 기생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물론 한국에도 지금 더 좋은 것들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훌다 클락 박사님의 기생충약은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자, 암과 관련해서 특별히 클락 박사의 이론과 유사한 재미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기생충이 그 암의 베이스의 기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곰팡이 독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더 카우프만 박사님과 이 툴리오 사이먼 치니 박사님들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는 뿌리가 깊은 곰팡이 감염이라는 학설을 만들었습니다. 저 곰팡이가 어디에 많이 서식합니까?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된장, 간장, 고추장. 예. 그래서 발효 음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건강 된장, 건강 간장, 건강 고추장 만드는 방법 제 요리책에 다 나와 있죠.
조금 부지런하셔야겠지만. 예. 자, 아프리카 지역에 특별히 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 독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플라톡신. 예? 예. 자, 콩은 그냥 먹으면 상당히 좋은 이 아이소플레본이 풍부해서 이 지방을 촥촥 흡착해는 유방암 환우분들에게 거의 중요한 치료제이고 IP6 피트산염이 가장 많아서 암 환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을 것인가. 발효 음식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플라톡신은 메주를 띄울 때 나오는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곰팡이균이죠. 그래서 특별히 간암의 주 원인, 한국 분들에게서 간암이 많은 이유가 간장과 된장을 많이 먹어서 그런다라는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왜 이렇게 지금 간암 발병률이 높냐면 곰팡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주민들이 열대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간암에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많아서 결론은 기생충 때문에 이 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간은 이소프로빌 알코올이 일반 음식과 함께 섭취되었을 때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된장을 만들 때 생기는 발암물질이죠. 인해서 가장 강한 손상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간암 환자들도 아플라톡신에 의해서 기생충이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기생충 제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비대흡충, 흡혈귀 기생충이 들어오게 되고 이 암이 진행하는 길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두 분 박사님들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많은 암 전문가들은 암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그래서 암 환자들은 온몸이 썩는 병이다.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 곰팡이균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클락 박사님은 그 모든 음식을 저희 주방에 가보면 오존수가 달려있죠. 오존수로 씻기를 권장합니다. 이 오존수는 모든 독성을 감소시켜주고 각종 곰팡이를 죽이고 특별히 채소에서 발견되는 기생충, 유충알을 없애줍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들이 보면은 채소에 얼마나 기생충이 많은지 아세요? 그 이후에요. 그 채소에 대한 기생충 많다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들이 났었어요. 그 이후로 제 댓글에 어떤 내용들이 달렸냐면 채소에는요 기생충이 너무 많아서요 저지방 채식하면 안 돼요. 이런 댓글들이 쭈루루 달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채소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멍청한 발언이라고 하죠. 채소에 있는 기생충이 1이라면 아까 보신 것처럼 고기 반점도 안 되는 기생충에는 유충이 얼마나 있다고요? 1200마리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지. 그래서 제가 정말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을 참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싱크대에 수돗물을 받아서 거기에 오존 발생 기간 끝에 달려있는 이 공깃돌을 물속에 집어넣고 10분 동안 오존 공기방울을 발생시키면 이렇게 바이브레이터처럼 이렇게 진동을 시켜줘요. 그러면 채소, 곡식, 콩이 쫙쫙 흡착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생충들이 더더더더더더 하면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제 기생충 전문가들이 이 기생충과 농약이나 각종 발암물질들, 중금속들, 헤비메탈들을 다 녹여내는데 가장 탁월한 기계부터 세제부터 그 어떤 물질들을 다 검사를 해봤는데 그 유명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기생충 제거하는 그런 기계들 소개된 것들을 다 과학자들이 검증을 다 해봤는데 결론은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그만큼의 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농약이나 중금속을 해독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충들을 박멸하는데도 또 이러면 또 여러 군데서 또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믿는 대로 하시되 제가 이제 하버드 존스 홉킨스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그때 보여드렸어요. 여러 이 회사들 제품들을 다 비교했다고 합니다. 해봤더니 결론은 강산선 식초도 도움이 되고 밀가루 푸른물, 숟가루 푸른물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제퍼 기계, 해충 박멸 기계들 각자가 저희도 지금 사실은 오존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끔찍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존수에다가 또 뭐까지 달려 있습니까? 저희는 이 과일 채소 세척기
예, 그것까지 이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로콜리를 이게 수산 칼슘이 많은 것들, 수산염이 많아서 신장의 결석을 유발하기 쉬울 때 채소를 어떻게 합니까? 예, 물에 담궈 두잖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30분 정도 브로콜리도 이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죠. 브로콜리에. 이 꽃잎 사기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강원도 이쪽에 보면 브로콜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철에 농사철에 저 그 동네 못 갑니다. 약을 얼마나 치는지. 그래서 기생충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 잡겠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브로콜리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셔서 왜냐하면 실보다 득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농을 드시라는 겁니다. 예, 자꾸 중금속을 헤비메탈을 몸에 넣으시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들은 오존수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뭐 과일, 채소, 세척기를 쓰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숟가루나 밀가루나 뭐 식초물을 쓰셔도 좋고,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소금물에다가 예, 담가두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담가두시면 대개는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생충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 몸의 이 모든 질병과 모든 암과 심지어는 이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를 잡는데도 기생충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이제 클락 박사는 오존수를 추천했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생충 제거의 필요성을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